어머니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제가 논현동에 다세대 주택 2개를 들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논현동에 다세대 주택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각각의 번지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190-20번지 하고요. 190 다시 다시 20. 20. 네. 또 190-2번지. 190 다시 2번지. 20이랑 2번지 이렇게 두 채 있다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릴게요. 팀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자님. 반갑습니다. 애청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필지 그냥 붙어 있는 필지네요. 네, 맞습니다. 뭐 두 개 동으로 지어진 다세대인가요? 예. 거기다가 각 동별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네. 자, 언주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여기를 분양을 언제 받으셨나요? 2015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2억 8,500, 네. 2억 9,100에 받았습니다. 방 두 개짜리겠네요. 네네. 투룸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전세가가 아마 매수하신 가격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주변 일대에서 새로 분양하는 그런 다세대들이 제가 알기론 거의 4억 이상들로 분양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세가는 3억 원 초반 정도 네.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요. 예. 지금 이걸 전세 받고 계신 거죠? 아니요, 월세로 받고 있습니다. 살 때도 월세를? 월세로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월세 얼마 네. 받고 계시죠? 2천에 130, 2천에 하나는 130. 1,000에 135 이렇게 받고 자, 있습니다. 1천에 135. 자, 시청자님 이거 팔지 마세요. 팔지 말아라고요?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물건 사고 싶어가지고 전화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게 왜 이걸 그러냐면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이거 얼마 보유하신 지 안 되신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15년이라면 임대사업자 내셨으면 단기를 내셔도 혜택 다 받을 수 있었던 텐데 네네.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냈습니다. 왜 늦게 3월에. 내셨어요? 그냥 이걸 그냥 중간에 팔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월세가 잘 나오고 해서 사업자를 그러셨구나. 냈어요. 자, 18년도에 8년짜리 내셨나요? 아니요, 5년짜리. 5년짜리를 내셨어요? 4년짜리. 자, 혜택은 많이 제한적일 겁니다. 네네. 4년짜리, 5년짜리를 내셨으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나요? 일단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될 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는 네.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매도를 했을 때 그걸 판돈 가지고 이거 이상 월등히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때 네. 만약 4년 임대 의무 기간 끝나고 5년을 네. 임대를 해서 혜택을 다 받은 다음에 네. 그때 가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상 월등한 물건이 없어. 그러면 이거 끌고 가셔야죠. 네.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단기 보유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 시청자님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0대 후반입니다. 은퇴 혹시 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소득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소득은 월세에서 나오죠. 그렇죠. 요거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자, 시청자님 친구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친구분들 중에서 은퇴하신 분 꽤 많으실 겁니다. 네네네. 자, 그분들 소득은 어디서 나올까요? 놀 데가 없으면은 있는 돈 써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연세 드셔야 연금 좀 받고 네. 그게 이제 5, 60대들의 소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5, 60대들이 수익형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근데 상승기에는 네. 아파트라는 상품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네. 단기간 동안에 그것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현혹이 돼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매수 심리가 너무 과도한 걸 이용을 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도 팔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까지 왔어요. 과매수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매수된 권역이 이제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아파트 같은 상품들 비싸게 많은 돈 주고서 매수했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찾게 되냐면 월세라도 받자라는 형태로 투자를 또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상품들을 사람들이 찾게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미리부터 준비를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대에 잘 해놓으셨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급할 건 없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네. 그럼 여기- 저 네. 보면 혹시 이 지역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강남구에 네. 재개발 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아, 있어요? 저기 구마을이라고 그래서 예, 예. 어딘지 아시나요, 청담 쪽에? 몰라요. 거기는 재개발로서 진행을 하는데, 네네.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뭘까요? 재개발하고 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확 뜯어서 다시 고치는 거고 재건축은 사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차이가 있죠. 재개발은 네. 정비 기반 시설이 빈약한 지역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가장 쉽게 얘기해서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봤는데 도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보통 재개발이다라고 아. 판단해도 무방해요. 네. 근데 강남 일대, 서초구 일대, 혹은 송파구 일대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도로 상황이 좋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건물이 노후됐을 때 단독주택 재건축, 지금은 없어졌어요. 통합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배 5구역이다. 방배 6구역이다. 방배 13구역이다. 이런 데들이 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에요. 네. 근데 그런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얘를 때려 부수고 지었을 때 사업성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이요. 용적률 200% 목급까지 다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있을까? 지을 수는 있어요. 네. 누구 돈으로? 시청자님 돈으로. 네. 네. 시청자님이 돈 들여서 지으면 돼요. 네. 아파트 짓기 희망하시면 여기 있는 땅들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할 네. 수는 있어요. 건축 허가만 나오면. 네. 근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음.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건축 허가를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정비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 뭘 기대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여기 지금 임차를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신혼부부 뭐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젊은 세대들일 거예요. 네.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들. 네. 네.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직장하고 출퇴근 거리가 가까울수록 용이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어떤 판단지가 있느냐, 선택지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보통 얼마 가지고 결혼할 줄 아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봤을 때. 뭐 가진 돈은 별로 없겠죠. 음. 1억 정도 될까? 그렇죠. 두 분 자금 가지고만 결혼하면 한 1억 정도 내외 될 거고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역시도 넉넉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쭉 해보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 받고 본인들 열심히 모은 거 2억 전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억 들고서 결혼해서 어디다가 신혼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첫 번째, 경기도에서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대출 네. 조금 받아서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냐면 남양주라던가 김포라던가 아니면 일산이라던가 이런 동네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강남이라던가 여의도라던가 시청 쪽으로 출퇴근하려다 보면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 걸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당분간 애기도 안 낳을 거야. 그러면 잠깐이라도 들어가 살면서 신혼 즐기면서 행복하게 직주근접 되는 데서 살자. 그래서 찾는 데가 어디냐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대체지를 찾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매수해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거기를 전세나 월세로 찾다 보니까 그런 전월세 시장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또 봐야겠죠. 네. 앞으로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은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연봉이 오르고 자영업자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다들 아파트 한 채씩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생길까? 힘들 것 같은데 좀. 경기가 그렇겠죠. 워낙 안 좋아서. 시청자님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네. 자녀분이 직장 다니시나요? 아니요. 아직 학생이세요? 학생은 아니고 네. 그냥 자그만하게 자기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하고 아,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보통 지금 20, 30대들 연봉 평균 얼마 버는지 아세요? 한 달 한 200 정도 받으면은 네. 중소기업 가면 한 200에서 250 정도 받는 게 초봉 평균인 것 같고요. 네네. 대기업 가면 한 300 초반에서 중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자, 그러면 그 200, 300 중에서 한 달에 얼마 모을 수 있을까? 뭐 생활비하고 하면 그래 뭘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만약에 30만 원?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서울 산다. 그럼 얼마 모을 수 있을까? 모으기가 힘들 것 같은데. 못 모아요. 월세도 주고 서울에서 이래야 숨 쉬는 되니까.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부모님이 경기도라던가 서울에 사셔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모은다면 기껏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 모을 겁니다. 네. 1년 모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요. 네. 10년 모아서 1억, 2억 되면 나이가 40대예요. 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그들이 이주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걸로 봐요. 이게 한순간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세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20, 30대들이 집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다?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시중에 계속 풀었을 때는 네.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음, 왜냐하면 그 돈 푸는 형태가 대출의 형태로 나가는데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부자들에게 대출이 또 나간다는 얘기예요. 기업들로 치면 대기업들에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가난한 자는 앞으로 더 가난해질 거예요. 음, 그러면 그분들은 이런 형태의 시장에서 계속 살아가야만 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저기 시골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음, 그래서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못 끊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거 끊어버리면 출산율 대책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2억 후반대, 3억대 투룸짜리 전세 들어가면 한 6천에 6, 70 정도 월세 사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조금은 더 오를 만한 룸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하셨던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조금의 룸은 남아있어요. 네. 그 전제 조건은 사업자 혜택을 계속해서 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유지를 해준다면. 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투자를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나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일단 그냥 끌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